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3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절대 수익 기준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구간이긴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순환하는 거니까 지난달의 경과가 어떠했는지, 저희 상황은 또 어떠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한 달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게 올라가는 거여서 좋은 의미지만 미국에선 빨간 게 내려가는 거여서 좀 좋지 않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진한 구간이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매크로 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지난달에 5%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은 5%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는 20% 정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지난달만 한 달 만에 19%가 빠지면서 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란 전쟁의 영향도 있었지만 인공지능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터보컨트라는 기술이 구글을 통해서 대중에 공개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수요를 엄청나게 줄인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게 해주는 하나의 재료로 좀 활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좀 차질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셰일오일 기반의 ECC라든지 미국발 LNG 관련 기업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요소가 한 가지 정도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펀드 성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달간 환율이 5%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해지되어 있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 효과를 제거하고도 아웃퍼폼이 있었던 것은 글로벌 포커스 10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이 좀 있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진한 구간이고 글로벌 대장장이나 코리아 플랫폼 정도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업종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광통신 영역도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대비해서 17%포인트 아웃퍼폼을 하면서 큰 폭으로 아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월은 좀 부진한 부분은 절대 수익 기준으로는 부진한 건 전체 시장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제 탄력적으로 알파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의 경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란 전쟁 발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시 조정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절대 수익 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했고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미국의 셰일오일 기반의 에탄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석유화학 제품 중에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쓰이는 게 에틸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틸렌을 만들기 위해서 납사를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셰일오일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좀 경질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거는 에탄을 크래킹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CC의 원재료들은 지금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ECC 보유량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목 편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또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서의 원재료 도입 비중이 특히나 이제 원유 관련된 석유 관련된 도입 비중이 미국에서 좀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도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도입을 많이 해라라는 쪽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미 좀 포트폴리오를 많이 옮겨놓은 기업들이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CATL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높은 투자 비중을 계속 유지해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차 전지 산업에서 전기차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ESS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이 업종인데 추가적인 증설 없이 성장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굉장히 발표를 해줬고요. 2026년에 증설 물량 공급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면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접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등 기업인 CATL에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개월째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법안이 제가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논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개인들한테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내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할 때 이자를 주는, 저축예금 하듯이 이자를 주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이런 이자 지급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달 사이로 보면 그 전까지는 긍정적이었다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자 지급이라는 확실한 시장 확대 수단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단순한 이자 수익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AI끼리 주고받는 거래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서는 생태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관련 기업의 비중을 고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의 관점에서 이 산업을 지켜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사용량을 감소시킨다는 터보컨트라는 기술이 공개되면서 조정이 있었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편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비중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상단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장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편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 달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복잡한 흐름이지만 4월에는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분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그 달부터는 펀더멘탈한 지표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결국에 기업의 가치라는 건 기업의 이익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기업 이익이라는 변수가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가 분기 말입니다. 숫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면 펀더멘탈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는 4월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4월달은 조금 더 저희가 포트폴리오상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